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닉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오늘은 챕터 4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4 보면은 Solution of Electrostatic Problem이에요. 그래서 챕터 4는 엘렉트로스태틱 문제들을 푸는 방법에 관한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엘렉트로스태틱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4단원이에요. 인트로덕션 한번 보면은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엘렉트로스태틱이죠. 스태틱.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나 이런 게 변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단원의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은 전기장을 구한다든가 이거 그 다음에 V, 엘렉트릭 포텐셜을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전하 분포를 구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구하는 거 이제 구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바로 나오는 푸아송 앤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오브 이미지, 한국말로 영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이름이 영상법인데 여기서 이제 영상이 이미지거든요. 전자기학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말이긴 한데 이미지가 영상이란 뜻이에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지라고 하면은 뭔가 사진이나 뭐 그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성격? 뭐 하여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도 다 맞긴 한데 상, 물체의 상 할 때 뭐 거울상 대칭 뭐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 상이 반대쪽에 보인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상이라고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상이라고도 번역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상이 이게 동영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포함해서 사진, 그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지가 영상인데 영상이라고 하면은 혹은 이미지라고 하면은 사진, 그림, 동영상 셋 다 포함하는 거다. 네, 이미지도 사진, 그림, 동영상까지 셋 다 포함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상에서는 이제 영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동영상인 줄 알고 이미지라고 하면은 사진이나 그림 이런 거 의미하는데 이 이미지 혹은 영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셋 다 포함하는 개념이란 거. 그래서 메소드 오브 이미지가 영상법이에요. 뭔가 이제 영상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동영상에 관한 방법 이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전자기학이랑 관련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기시고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이제 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는 경계값 문제를 풉니다. 이 정도면 바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덕션에서 요거 3개 구하는 게 목적이다. 바로 이제 4-2 한번 가볼게요. 푸아송 앤 라플라스 이퀘이션. 이제 이 발음이 미국 사람들은 얘를 포이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푸아송이란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발음이 푸아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원래 그 나라 사람의 발음을 더 중요시하는 게 옳아가지고 맞으니까 뭐 푸아송이라고 할게요. 저는 푸아송 앤 라플라스 방정식 사람 이름입니다. 일단 이제 이건 뭐냐면 한번 여기 볼게요. 3단에서 저희가 배웠던 2가지 식이 있어요. 얘네를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여기 나오죠. Two fundamental governing differential equation for electrostatics in any medium. 어떤 미디엄에서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은 타임 베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엘렉트로스태틱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애니 미디엄에서 엘렉트로스태틱 상황이기만 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2가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요거죠. 얘네가 각각 이제 미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이라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2가지가 어떤 펀더먼탈한 식이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 의미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가 스테릭 상황에서는 컬스 때 0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특징을 보면 얘네는 포인트 폼이죠. 포인트 폼. 다른 말로는 디퍼런셜 폼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런 구조가 있으면은 요 포인트 폼이나 디퍼런셜 폼은 이 모든 점마다 포인트 폼 모든 점마다 성립하는 식이에요. 모든 점마다. 그에 반해서 인테그랄 폼이란 게 있죠. 요거랑 이제 반대 대비되는 인테그랄 폼. 예를 들어 가우스 법칙 같은 거 이렇게 가우스 법칙 적분형 보면은 요거 이제 인테그랄 폼이죠. 어떤 점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어떤 전체 뭐 이런 넓이뿐 아니라 어떤 가우스면에 대한 어떤 넓이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맞죠? 어떤 전체 구조에 대해서. 얘랑은 좀 달라요. 하여튼 얘는 포인트 폼이에요. 모든 점마다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이 점에서
이 점에서 D가 몇이면 뭐 로가 몇이다. 뭐 이런 점에서 E가 어떻게 된다. 약간 이제 포인트 폼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기초적인 식인데 이제 요거 보면은 엘렉트로스테릭 상황, 그러니까 스테릭 상황에서는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를 컬했을 때 0이 나와요, 무조건. 이제 이런 성질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렇게 정했었죠. 잠깐만, 근데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가 있는데 컬했을 때 무조건 0이 나오면은 그 벡터 필드가 뭐가 됐든 뭐 이제 이가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뿐만 아니라 어떤 임의의 벡터 필드가 컬했을 때 0이 나오면은 이 벡터 필드는 어떤 스칼라 뭐 t라고 할게요.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정의한 게 요거였어요. 엘렉트릭 포텐셜.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의 성립을 했었고요. 이제 요런 지식 상태에서 이제 요런 걸 이제 유도해 볼 건데 어떻게 유도하냐면은 일단 어떤 미디움이 리니어하고 이스트로픽 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라는 얘기는 이게 전기장이 예를 들어 2배가 됐는데 얘가 막 4배가 되는 게 아니라 얘도 2배가 돼요. 그럼 리니어한 거고, 그 다음에 얘 지금 둘 다 벡터잖아요. 벡터인데 지금 얘랑 어떤 이런 엡실론이라는 거 하나 딸랑 곱해졌는데 이거 스칼라 값이거든요. 엡실론 자체는 어떤 스칼라 값 딱 곱해졌는데 같다는 얘기는 방향이 서로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D랑 E랑 크기는 이제 이렇게 엡실론 배만큼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방향이 같아요. 한마디로 이소트로픽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엡실론은 상수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가운데 부분은 엡실론 값이 되게 크고 여기는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리니어하고 이소트로픽 하면은 이 엡실론이 콘스탄트 상수가 아니어도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걸 대입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고 이제 여기다가 요걸 또 대입을 합니다. 요거 그러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엡실론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엘렉트릭 포텐셜 딱 써주고 이게 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엡실론은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값이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만큼을 미분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위치에 따라 달라요, 값이. 이렇게 위치에 따라 달라.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둬요.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값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마이너스 값 밖으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마이너스 로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요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대부분 다루는 거 아니면 뭐 다른 교재 쓰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다른 교재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이 로 값이 상수인 경우를 다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에 따라 바뀌는 값이 아니라 일정한 값. 물론 이제 이런 데서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이 점에서는 경계 제외하고 이런 데서는 다 안 바뀌는 상황. 콘스탄트일 때는 얘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양변을 이제 엡실론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엡실론이 펑션 오브 포지션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심플 미디엄이야. 한마디로 심플 미디엄은 리니어하면서 이스트로픽하면서 호모지니어스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가 상수야, 상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을 때 엡실론이 바뀔 때는 요식을 써줘야 되고요. 엡실론이 만약에 안 바뀌어, 상수야,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저희는 대부분 요식에 대해서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식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얘를 푸아송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푸아송 방정식. 얘도 포인트 폼이죠. 포인트 폼. 매 점마다 어떤 한 점마다 성립하는 식. 이런 인테그랄 폼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했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 좌변을 보시면은 어떤 스칼라 V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했어요. 그레디언트 하면 이제 벡터로 바뀌죠. 벡터로 바뀌면은 다이버전스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읽을 때 그레디언트를 먼저 해주고 다이버전스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 한마디로 그레디언트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 다이버전스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읽을 때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얘를 새로운 기호라고 씁니다. 이렇게 어떤 이런 데로퍼레이터의 제곱이 써져 있는 형태. 물론 이제 여기는 스칼라니까 여기도 이제 스칼라가 딱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를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요. 라플라시안 혹은 라플라시안 오브 스칼라. 나중에 가면 이제 라플라시안 오브 벡터도 나오는데 스칼라랑 비슷해요. 일단 스칼라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요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뭐 저희 이제 그레디언트나
다이버전스나 컬이나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알잖아요, 맞죠? 앞에서 배웠죠, 2단원에서. 이제 라플라시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레디언트 먼저 구한 다음에 다이버전스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레디언트죠. 어떤 스칼라 필드 세 개 다 같죠, 스칼라니까.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 네 그레디언트 구했어요. 그럼 이제 벡터로 바뀌죠,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다이버전스 취해주니까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되죠. 왜냐면은 다른 것끼리 이제 곱해버리면은 이렇게 곱해버리면 0되니까. 그러니까 총 3 곱하기 3 하면 9개의 식이 쫙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6개는 네, 이런 애들 3개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 더해지니까 벡터들 다 사라지면서 스칼라로 바뀌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카르테시안 상황이죠. 카르테시안. 네. 그러니까 카르테시안에서는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됩니다. 라플라시안 오브 스칼라 필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카르테시안 좌표계가 아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원통 좌표계거든요. 실린더리칼.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피리칼 구조의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거 세 개가 형태가 약간 복잡한데, 뭐 이건 좀 쉽다고 해서 형태가 복잡한데 이거 외우는 식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전자기학 교재 중에서 그리피스라고 있거든요. 그리피스. 이제 물리학과에서 많이 쓰는 책인데 이 그리피스 그 책 맨 뒤 부록을 보면은 이제 요거 세 개 유도하는 게 나와요.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랑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랑 그 다음에 컬 오브 벡터 세 개 유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나와요. 물론 이 책에도 이거 세 개는 나오죠. 근데 이 라플라시안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좌표계에 상관없이 컬빌리니얼 좌표계 저희가 쓰는 요거 세 개, 카르테시안, 스피리칼, 실린더리칼 요거 세 개에 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요 파일은요, 제가 요 그림 파일 있죠, 요거 유튜브에다가 링크 올려놓을게요. 링크 이제 제 블로그 링크 올릴 건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리피스 그 책이어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카르테시안 XYG 그리고 이거 FGH는 요거는 매트릭 코에피션트예요. 111이죠, 세 개 다. 그리고 저희 책에서는 UVW 대신에 U1, U2, U3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UVW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르테시안 같은 경우에는 XYG고 스피리칼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이제 스몰R 세타 파인데 저희 책에서는 스몰R이 아니죠. 대문자죠. 스피리칼이면. 그다음 실린더리칼에서 스몰R이고 네,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도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고 스몰R로 바꿔주고. 그래서 요건 다 아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스피리칼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 매트릭 코에피션트가 R에 가는 건 1이고 세타에 가는 거는 R이고 파이에 가는 건 R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실린더리칼 같은 경우에는 R에 가는 건 1이고 매트릭 코에피션트가, 그 다음에 파이에 가는 게 스몰 R이고 G에 가는 게 1이고. 이거 아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라플라시안 일반식이거든요. 세 가지 좌표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이 부분만 딱 외우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대가로로 둘러싸여 있고 FGH분의 1이 딱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델 U분의 델 써있고 미분이죠, 써있고 F분의 GH예요. F분의 GH FGH 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분모로 가고 나머지 두 개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스칼라 필드 저희가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V죠. 이게 어떤 스칼라 필드는 미분하고. 이제 이만큼만 딱 외우면은 나머지는 이제 대칭성 이용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FGH분의 1은 이거는 전체 가로에 박혀있는 거니까 다 공통적이고, 이 U 대신에 V 한마디로 뭐 R 대신에 세타, 뭐 스몰 R 대신에 뭐 파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분의 GH라고 첫 번째 게 밑에 갔으니까 이번엔 여기서는 두 번째 게 밑에 가겠죠. G가 밑에 가겠죠. G분의 FH H분의 GH. 그래서 이만큼만 외우면은 실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맞죠? 이거. 그러니까 뭐 이제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이런 거 내실 때 외우지 말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식이랑 친해지려면은 외우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정확하게 외워야겠죠. 그리고 그냥 막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약간 좀 매트릭 코에피션트 같은 것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우는 게 좋을 텐데, 하여튼 저는 이거 하나 외우면 되니까 외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더보기 링크 보시면은 네, 링크 연결해 놓을게요. 올려놓을게요. 하여튼 저걸 쓰면은 요거나 요것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쓰는 거 제가 안 보고도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푸아선 방정식이고요. 푸아선 방정식 중에서 로가 0인 경우,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이런 구조체에서 이렇게 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 포인트 폼이잖아요. 포인트 폼. 모든 점에서 다 성립하는 식. 근데 여기는 이제 로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찰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로가 0이죠. 로가 0이면은 이만큼이 다 0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요거죠. 요거. 그래서 푸아손 방정식에서 로가 0인 부분, 로가 0인 형태, 그거를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라플라스 이퀘이션. 일단 푸아손 방정식이나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요 v 값을 구한 다음에, 네, 이 v 값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에다 마이너스 취해가지고 2도 구할 수가 있고요. 2를 구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컨덕터 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찰지가 약간 이런 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찰지 디스트리뷰션이나 혹은 일렉트릭 포텐셜이나 혹은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구하는 게 이제 요 단원의 목적이에요. 4-1부터 한번 볼게요. 4-1 문제 한번 보면은 일단 그림 보라고 돼 있으니까 그림도 같이 볼게요. 네, 요 그림이죠.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The two plates of parallel plate capacitor are separated by a distance d and maintained at a potential zeros and V0 as shown in figure 4.1. 그림 보면 이제 두 개의 평행판 캐패시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컨덕터가 떨어져 있고 거리가 d만큼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y축이라고 뒀네요. 그래서 여기 y좌표 0이고 여기 y좌표 d고 assuming negligible fringing effect at edge. 여기서 이제 원래 실제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생기는데 무시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가장자리 효과 무시한 상태에서 determine the potential at any point between the plates. 이런 데서의 electric potential 구해라. 그 다음에 B번 surface charge densities on the plates. 여기서 surface charge density 구해라. 한마디로 charge distribution 구하라는 얘기죠. 일단 이 0이랑 V0는 얘가 이제 V0인 거 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V0겠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쪽이 V0 높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V0겠구나. 지금 이게 이제 컨덕팅이잖아. 컨덕팅 플레이트죠. 얘도 이제 도선이거든요. 도선 컨덕팅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컨덕팅에선 전이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 다 0V, 여기 다 V0V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일단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개의 캐패시터 사이에 어떤 이런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얘가 뭔가 엡실론이 물질이겠구나. 엡실론 값이 몇인지 안 나와있지만 엡실론이라고 일단 표시해줬고요. 저희가 구하는 건 A번에서 이제 포텐셜 두 판의 사이에서 어떤 포텐셜 구하는 거니까 식을 여기에 대해서 세우면 되겠죠. 식을 여기는 지금 프리 찰지가 있나요? 프리 찰지 여기 이제 프리 찰지 있겠죠.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는 지금 다이엘렉트릭 물질이거든요. 다이엘렉트릭 뭐 진공이 됐든 공기가 됐든 어떤 유전체가 됐든 다이엘렉트릭 물질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다가 이렇게 의미로 뭐 전하를 딱 투입하지 않으면은 전하 기본적으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바운드 찰지는 있는데 프리 찰지는 없어요. 프리 찰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로가 0인 거죠. 한마디로 푸아손 방정식 말고 라플라스 방정식, 이 우변이 0인 거. 푸아손 방정식은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겠죠. 그 대신에 요거 쓰시면 됩니다. 얘도 뭐 딱히 상관없네요. 이제 요 식을 풀면 되는데 지금 형태가 약간 이렇게 네모네모하잖아요. 이게 평행판이 약간 이렇게 생겼겠죠. 형태가 네모네모하니까 세 개 좌표계 중에서 카르테시안 콜리네이트 쓰는 게 좋겠죠. 카르테시안 콜리네이트 쓰면은 이 식을 쓰면은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x에 대한 2번 미분한 거고 얘는 y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고 얘는 g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형태 한번 보세요. 형태 y에 대해서는 뭔가 여긴 0V야, 여기는 V0V야. 점점 증가하네. 어떻게 증가하는지 아직 몰라요. 비례해서 증가하나? 아니면 뭐 제곱해서 증가하나? 모르는데 y축에 대해서는 뭔가 값이 변해요. 근데 x축,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x축, 얘를 뭐 g축이라고 할게요. 그럼 뭔가 g축이나 x축에 대해서 바뀌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안 바뀌죠? 계속 0V죠. 여기도 V0V죠. 여기도 몇인지 모르지만 안 바뀌겠죠? 이렇게 움직여서는. 혹은 이렇게 움직여도 안 바뀌겠죠? 이렇게 움직여도. 이 높낮이가 달라져야지 뭔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y값이. 한마디로 우리가 v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y값에 대해서는 바뀌는데 x값이나 g의 값에 대해서는 안 바뀔 거예요. 한마디로 v는 어떤 y에 대한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0이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0이다, 얘도 0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식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양변에 적분 한번 해줍니다. 적분해주면은 0 적분하는 거니까 어떤 상수 나오겠죠? C1이라고 할게요. 한 번 더 적분해줘요. 그럼 V는 C1Y 플러스 어떤 적분 상수도 생기겠죠? C2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지금 C1, C2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제 뭘 쓸 거냐?
이렇게 방정식을 풀었으면은 경계 조건을 쓸 겁니다. 경계 조건. 여기에서의 v 구한 거죠. 여기 이런 데가 아니라, 혹은 판도 아니죠. 근데 v는 어떤 연속된 값일 거란 말이에요. 연속. 왜냐? v를 그레디언트에서 마이너스 붙인 게 이게 전기장인데, 이거 어떤 공간적인 미분이죠. 이 델 오퍼레이터라는 게 스파셜 데리베이티브잖아요. 맞죠? 만약에 v 값이 연속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1이었는데 바로 옆에서 갑자기 막 100으로 증가해버려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갑자기 계단으로 딱 점프해버려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미분했을 때 무한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장이 무한대가 나올 수가 있나요? 온 우주에 있는 전하를 다 합쳐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전기장을 만들어도 무한대에는 턱없이 못 미칠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연속적인 값이어야 돼요. V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이런 점에서의, 보이시나요? 빨간색. 이런 점에서의 V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체 여기 바로 위에서의 V랑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합니다. 이 방정식을 통해 구해진 이 V는 이 컨덕팅 위치가 아니라 이 두 컨덕터 사이 어떤 유전체 위치에서에 관한 식이긴 하지만 이 경계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값을 쓸 수가 있다. 한마디로 y좌표에다가 0 대입했을 때 0V가 나와야 되고, y좌표에다가 d 대입했을 때 v0V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써주면은 이게 지금 v가 y에 대한 함수죠. vy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v에다가 d 대입했을 때 c1d 플러스 c2, 이게 이제 v0V가 나와야 되고, v에다가 0 대입했을 때는 c1 곱하기 0 플러스 c2인데 이게 이제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2는 0이겠네요. 이거 0 사라지고, c1은 d분의 v0겠죠. 그래서 이제 v를 제대로 딱 구했습니다. 여기다 딱 대입을 하면은 vy는 d분의 v0y 플러스 0, 0이면 뭐 지워줄게요. 그래서 v를 딱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점에서의 v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을 구했고요. B번 surface charge density. surface charge density가 어떻게 구하죠? 이거 이제 이런 식 성립하는 건 아시죠? 이런 식. 그래서 이런 식 직접 해도 되고요. 이제 직접 한다는 얘기는 방금 v 구했으니까 v 그레디언트 취해서 마이너스 붙이면은 전기장 구한 거잖아요. 전기장 색이.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에다 이제 엡실론 딱 곱해주고 노말 성분만 딱 취하면은 이제 요거 로에스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전기장 마찬가지로 구한 다음에 가우스 법칙 써주셔도 되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기장 먼저 구해야 돼요. 전기장. 요거 이제 이게 전기장인데 얘 구해보면은 요식 자체는 이렇게 되죠. 그레디언트가 요거. 근데 마이너스 보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겠네요. 이렇게. 전기장식이 요거예요. 요건데 지금 V가 Y에 대한 함수잖아요. X랑 G에 대해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0이겠죠. 이렇게 0으로 다 삭제시켜주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장이 마이너스 Y 미분하고 AY 곱한 거. 얘 Y 미분해주면 뭐 나오죠? 그냥 마이너스 D분의 V0 AY 이렇게 나오죠. 얘가 전기장. 전기장 보면 상수네요. 맞죠? 일정하네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랑 부합하죠. 전기장이 이렇게 밑으로 향합니다. 마이너스 AY 방향으로. 이런 데서 전기장 없고. 그러면 surface charge 됐을 때 어떻게 구하죠? 지금 마침 얘가 이렇게 아래 방향 향하는 거니까 노말 성분이죠. 얘한테도 노말, 얘한테도 노말 성분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 식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죠. 요거. 그래서 되게 쉽네. 엡실론만 곱하면 되죠. 로에스는. 그래서 이게 노말 성분이 크기만 놓고 보면은 d분의 v0니까 여기다 엡실론 딱 곱하면은 로에스는 엡실론 d분의 v0 딱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위판이냐 아래판이냐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딱 다르겠죠. 지금 건전지가 이렇게 배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나 쫙 쌓일 테고 여기 마이너스나 쫙 쌓이겠죠. 혹은 전기장이 아까 아랫방향이었으니까 전기장 아랫방향이었으니까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플러스 Q면 아래가 마이너스 Q죠. 그러니까 부호는 달라도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에스가 여기 위에는 플러스 로에스 플러스 엡실론 d분의 v0, 여기는 마이너스 엡실론 d분의 v0 이렇게 해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혹은 가우스 법칙을 직접 쓰셔도 돼요. 내가 가우스면을 이렇게 설정을 해. 가우스면을 뭔가 이렇게 이런 원기둥으로 설정을 해. 이 넓이를 대략 S라고 할 거야. S로 설정을 했어.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D
S 적분한 게 Q란 얘기죠. Q죠. 근데 D는 엡실론 2니까 2는 방금 구했잖아요. 2가 마이너스 D분의 요거 마이너스 D분의 V0 AY 마이너스 D분의 V0 AY니까 엡실론 딱 곱해주면은 네, 이렇게 엡실론 생기면서 D 구했죠. D 구했고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지금 이런 데는 전기장이 없죠. 이런 데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이렇게 아랫방향인데 이 윗면, 옆면, 아랫면 중에서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 DS 방향이 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D랑 직각이에요. 0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여긴 전기장이 없어서 0 나오고 옆면은 직각에서 0 나오고 이 윗면만 살아남겠죠. 윗면만. 그리고 지금 전기장이 일정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D랑 지금 DS랑 방향이 D랑 DS는 이렇게 윗방향이고 D는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보고 생기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DS 이렇게 되겠죠. 전체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근데 D가 엡실론 D분의 V0 요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방금 붙인 거는 안 되겠네요. 하면은 네 D의 크기에다가 넓이 S 곱해주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인 건데 여기 이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제가 방금 크기만 구한 거잖아요. 크기랑 넓이랑 곱하는데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또 붙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워주고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이게 지금 얘가 지금 D의 크기니까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여기서 D를 여기다 대입해줍니다. D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엡실론 D분의 V0 AY 이렇게 있고 DS는 DS 써주고 방향이 지금 윗방향이죠. 이렇게 위로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AY 이거 해준 게 Q예요. Q는 로에스에다 S 곱해준 거죠. 로에스에다가 S 곱해주고 이 로에스가 지금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죠. 일단 요식을 보면은 이제 AY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만큼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게요. 마이너스 엡실론 D분의 V0 인테그럴 DS 로에스 S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여기죠. 여기 지금 그 윗면만이니까 이거 뭐냐 폐곡면 의미하는 얘는 이제 빼줘야겠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빼주고 윗면 가우스면의 윗면이라는 뜻이죠. 이게 가우스면에서 윗면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적분하면 S잖아요. S 이만큼이 S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로에스는 S 이렇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엡실론 D분의 V0 딱 나오죠. 부호까지 딱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면에도 적용하시면은 부호까지 딱 제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하면은 그냥 유식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좀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다. 마이너스 부호까지 쟁취하고 싶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예제 4-2도 한번 봐볼게요. 예제 4-2는 그림이 안 나와있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Determine the E field both inside and outside a spherical cloud of electron with a uniform volume charge density rho equals to minus rho zero. rho zero는 포지티브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이런 스피리칼의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이 0과 B 사이에서는 볼륨 찰지 덴시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B보다 클 때는 0이다. 스피리칼 클라우드 오브 엘렉트론이니까 약간 이런 상황이겠죠.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 이제 엘렉트론들이 쫙 있어가지고 마치 안개처럼 구름처럼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지름이 B까지는 로라는 게 마이너스 로 제로라고 딱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로가 0이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 구하는 건 뭐냐면은 determine the E field inside랑 outside 내부랑 외부에서 이 필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은 solving the Poisson and Laplace equation for V 엘렉트릭 포텐셜에 관한 푸아송이랑 라플라스 방정식을 구함으로써 이 필드 구해라. 여러분 이 구조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그 가우스 법칙 할 때 이미 풀어본 문제거든요. 이거 가우스 법칙 써도 충분히 전기장 구할 수 있죠. 전기장 구한 다음에 뭐 전위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찰지 디스트리뷰션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우스 법칙이 아니라 라플라스나 푸아송 방정식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로 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푸아송 방정식 쓰면 되고 여기 로 값이 0이네. 그러면은 로 값이 0일 때의 푸아송 방정식이니까 라플라스 방정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유식 쓰면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 유식 쓰면 되겠죠. 일단은 저희가 V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니까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깥쪽부터. 그 V 구할 때 보통 그 무한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V이기 때문에 바깥쪽부터 구하는 게 더 편해요. 안쪽이랑 바깥쪽 중에서 바깥쪽부터 먼저 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전기장은 오히려 이제 안쪽부터 구하거나 바깥쪽부터 구하나 별 상관없을 때가 많은데, 일단 바깥쪽부터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풀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지금 구면 좌표계거든요. 일단 구면 좌표계에서는 일단 요거 식 어떻게 됐었죠 아까? 구면 좌표계 거 말고 그 세 가지 좌표계 모두 다 성립하는 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형태가 기억나시나요? FGH분의 1 딱 써있고, 대문자 대괄호 딱 열려있고, U에 대해서 미분 딱 써있고, 그 다음 여기 F분의 GH 딱 곱혀져 있고, 그럼 다시 U에 대해서 미분 한 번 더 해주고, 근데 뭘 미분하냐? V 스칼라 V를 이렇게 됐었죠. 나머지는 똑같겠죠. 이거 U 대신에 V 이렇게 써주고, F분의 GH가 아니라 이번에는 FGH니까 두 번째 거 G분의 FH, 네 이렇게 되고, 마지막 거는 W H분의 FG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대괄호 닫고요. 여기에서 이제 맞게 대입을 해줍니다. F는 1이고 G는 R이고 H는 R 사인 세타예요. 그 R 제곱 사인 세타분의 1 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니까 U가 R이겠죠. 이렇게 되고, F분의 GH, F는 1이고 GH가 R이랑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R 제곱 사인 세타 딱 되고, 다시 AR분의 델 R분의 델 V 딱 써주고, 이번에는 파이죠. 파이에 대해서 미분 딱 해주고, G분의 FH야. G가 R이야. R 이게 R 사인 세타. 그럼 이제 R씩 사라지면서 사인 세타만 남겠죠. 사인 세타, 네, 이렇게 되고, 파이야 이거는. 여기는 사인 세타 분의 1 딱 되고, 다시 파이 대해서 V,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해집니다. 뭐냐, 지금 이게 구 상태예요. 구 형태고 이 롯값이 일정해요. 여기도 롯값이 0으로 일정해. 그러면은 세타나 파이에 대해서 값이 안 바뀌죠. 한마디로 방향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향이 됐든 다 똑같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V를 R로 미분하고, V를 세타로 미분하고, V를 파이로 미분하는데, 이 V라는 애는 딱 봐도 세타랑 파이에 대해서는 안 바뀌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 나오는 거죠. 얘도 0 나오고, 얘가 딱 0, 얘도 0. 그러니까 식 자체가 이만큼만 남겠죠. 결국에는 이만큼만 남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미분을 이제 여기 한 번이랑 여기 한 번 두 개 있는데,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R에 대해서. 근데 얘는 쌤 사인 세타야. 그럼 사인 세타는 R에 대해서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얘랑 이렇게 상쇄돼서 사라져요. 상쇄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쇄가 돼서 사라집니다. 우변은 0이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이 엄청 간단해져요.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만 나와요. 다시 써주면은 R제곱분의 1 델 R분의 델 R제곱 델 R분의 델 V, 이게 0이다. 엄청 간단해졌죠? 네, 이제 요거 푸시면 됩니다. 양변에 R제곱 곱해줘요. 그러면 AR분의 델 R분의 델 R제곱 델 R분의 델 V, 이게 0이야. 적분 한번 해줄게요. R에 대해서. 그러면은 R제곱 델 R분의 델 V, 이게 적분했으니까 상수죠. C1이라고 할게요. C1. 양변 R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델 R 델 V, 얘는 R제곱분의 C1. 양변 한 번 더 적분해줄게요. 그럼 V는 마이너스 R분의 C1 플러스 상수, 적분상수 C2.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거리가 무한대가 돼요. 그곳에서는 전위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R에다가 무한대 대입해요. 그러니까 지금 V는 어떤 R의 함수인데, 네, 이런 R의 함수인데 R에다가 이제 무한대 대입하면은 V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 대입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0되죠. 그러니까 C2가 남는데 C2가 0이야. 그러니까 C2는 0. 한마디로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간단해졌죠. C1은 아직 더 이상 못 구해요. 일단 이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 이 내부에 관해서 또 V를 구할게요. 내부에 관해서. 지금 이제 여기 구한 게 외부에 관한 거니까 V5라고 할게요. V5. V 아웃사이드. V 인사이드 같은, 네, 여기 V 아웃사이드고, V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래서 V 인사이드 구해서 V도 이제 안쪽에서도 V를 구해요. 그러면은 V는 연속적이어야 되니까 이 경계면에서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VI를 구한 다음에, 네, 그때 V5랑 비교할 거예요. 반지름이 B일 때 여기 표면에서. 그럼 서로 같아야죠. 그래서 이제 미지수 하나 더 없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얘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똑같죠. 구형태니까 처음에 나왔던 이 형태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얘는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맞고, 얘도 이제 방향에 따라서 상수니까 없애버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변만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인 거죠. 요것만. 요거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인데 문제 보시면 로가 마이너스 로제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엡실론 분의 로제로 딱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자 구름이라고 한 거 보면은 근데 이게 다이엘렉트릭 물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이엘렉트릭 물질 안에 전자 구름이 있기 쉽지 않거든요. 아마 뭐 진공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엡실론 제로 쓰면 되겠죠. 엡실론 제로. 근데 뭐 그냥 엡실론이라고 줄게요. 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러면 지금 이거 정리하면 이제 요거니까 다시 한번 이거 쓰면은 네 복제해가지고 딱 쓰고 얘가 이제 엡실론 분의 로 제로죠. 로 제로.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면은 양변에 이제 R제곱 곱합니다. R제곱 곱하면은 네 이렇게 되죠. 양변 적분 한번 해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양변 적분하면은 R제곱 델 R 델 V는 3분의 1이죠. 3 엡실론 분의 로제로 R 세제곱 플러스 아까 C1 썼었죠. C1 C2도 여기 아까 0 나왔었고 C3 해볼게요. C3라고 할게요. 적분상수 C3 적분해줘야 되니까 R제곱으로 나눠줍니다. R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이거는 3 엡실론 분의 로제로 R 이고 R 제곱분의 C3 양변 적분합니다. 또 양변 적분하면 V는 이번에는 이제 2분의 1 R 제곱이니까 6 엡실론 분의 로제로 R 제곱 여기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C3 플러스 적분상수 C4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얘는 이제 VI에 관한 식이죠. VI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만 성립하는 식이죠. 걔는 여기다가 R이 무한되면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되죠. 여기서만 성립하는 식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VI랑 방금 여기서 구한 V5랑 네, 이 경계면에서 같은 값이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R이 B일 때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뭔가 예쁘게 VR로 표현해줄게요. R의 함수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주는데 반지름이 B일 때 같아야죠. 이렇게 몸이 화면이 끼어졌지? 허리가 휘었나? 아래다 B 대입할게요. 그럼 VI에다가 B 대입한 거 이게 이제 6 엡실론 분의 로제로 B 제곱 마이너스 B분의 C3 플러스 C4 근데 이게 V5에다가 B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B 하면 마이너스 B분의 C1 그러면은 지금 미지수가 C1, C3, C4 총 3개죠. 근데 방정식을 아직 하나밖에 못 구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한번 다른 거 찾아봐야 돼요. 방안을. 이번에는 전기장 구해볼게요. 전기장 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장도 같아야겠죠. 경계면에서 전기장도 같다고 두면은 방정식 아마 하나 정도 더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장 구했어요. 이런 데서 전기장 구했어. 뭐 여기서 전기장이 거리가 무한대일 때 0이어야 된다. 가능하겠죠. 여기 전화가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무한대가 되면은 전기장도 0이어야 되니까 그런 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서 반지름이 0일 때 한마디로 이 중심에서는 전화가 모두 다 대칭적으로 존재하니까 전기장 0이겠죠. 전기장 0 전위는 0 아니에요 여러분. 전위는 0 아니고요. 전기장은 0이겠죠. 힘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I랑 이 O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I 그리고 여기 또 이 O 구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네, 요거죠. 얘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얘 구하는 거니까 애초에 적분하지 말고 이 상태로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일단은 얘가 요건데 그냥 위에다 쓸게요. 다시 그레디언트 오브 V인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V인데 마이너스 딱 써주고 네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여기 물론 이제 세타랑 파이에 관한 미분도 있는데 지금 세타랑 파이에 관해서 안 바뀌는 값이죠. 0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에는 지금 요게 전기장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랑 AR만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랑 AR 곱해줄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딱 써주고 AR 네 이렇게. 이제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아웃사이드 아까 식에서 여기서 어딨지?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R제곱분의 C1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랑 AR 딱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랑 AR 이제 그럼 각자의 전기장이 되는데 전기장도 반지름이 B일 때 같습니다. 같아요 서로 이렇게. 그럼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3 엡실론 분의 로제로 B 마이너스 B제곱분의 C3 이게 마이너스 B제곱분의 C1이랑 같다. 네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아웃사이드 외부에서 전기장이 반지름이 무한대이면 0이어야 된다. 네 반지름이 무한대면 0 나오네요. 근데 그거로부터 어떤 C1에 대한 걸 구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실패고
이번에는 전기장인데 네 요건데 반지름이 0일 때 0이어야 돼요. 반지름이 0일 때 0이어야 돼. 반지름이 0일 때 전기장이 0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반지름 0이면은 지금 요거 이제 무한대 돼버리는데 0이어야 되니까 얘는 어차피 0 되고, 한마디로 이 C3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C3가 0. C3가 0입니다. 얘가 0이에요. 이게 0이야. 네, 이게 0이야. 이게 0. 그러면은 지금 식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미지수가 C1이랑 C4 두 개 있으니까 풀리죠. 이것도 0이니까 지워주고, 일단 C1이 딱 구해주죠. 여기서 C1을 딱 구하면은 C1은 양변에 마이너스 B제곱 곱해주면은 3 엡실론 분의 로제로 B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C4 구할 수 있죠. 이거 두 개 같으니까. 여기 있다. 네, C4 구하면은 C4는 이거 이렇게 넘기면 되죠. 이거 이렇게 넘기면은 마이너스 B분의 C1 마이너스 B분의 C1이 3 엡실론 분의 로제로 B 세제곱 이거고, 여기서 이제 이거 넘기면은 여기 있다. 네, 이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6 엡실론 분의 로제로 B 제곱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엡실론 분의 로제로 B 제곱은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B 세제곱 사라지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3분의 1, 6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엡실론 분의 로제로 B 제곱. 저 C4도 딱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입을 해줄게요. 네, VI가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각각 구했어요. V를 그렇게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도 대입하면 되죠. 전기장도 한번 써볼게요. 전기장이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그래서 각각 구했습니다. 답이랑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만큼인데 일단 전기장 똑같죠. 네, 잘 구했고, 네, 아웃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똑같나요? 네, 똑같죠. 잘 나왔죠. 그 다음에 VI도 잘 나왔나 보면은 VI 보면은 3 사라지면은 마이너스 2 엡실론 분의 로제로 B제곱 맞고, 6분의 플러스 맞죠? 네, 제대로 나왔죠. V5는 안 나왔나? 네, V5도 이렇게 구했죠. C2 프라임이 0이다. 머스피니시. 네, 인피니티에서 0 되니까. 그래서 냈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풀 때 좀 깔끔하게 풀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막 쓰면서 풀면은, 저도 이제 막 평소에는 아무데나 막 쓰면서 푸는 편이거든요. 막 쓰면서 풀면은 정신이 없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단어는 좀 이 식이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틀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길죠.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 아마 나오면은 엄청 복잡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도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예제 끝나고 다 추가적인 내용인데, 예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완전 다른 내용은 아니고 요 예제 관련된 내용. 근데 저희가 이제 V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시간엔 4-3 여기 한번 해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